안녕하세요. 문날리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거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죠. 근데 왜 법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살려고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산다고 하는 거라면 남들처럼 대학도 나오고 남들처럼 그 가정도 꾸리고 남들처럼 그 좋은 직장도 다니고 또 남들처럼 그 부모님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건강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보통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어, 우리는 그런 보통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 아니 보통 사람처럼 어느 한 부분은 보통 사람이지만 나는 게 보통이 아닌 경우가 많죠. 우리가 좋은 직장은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이 뭡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거를 보통 사람이라고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남이 보는 기준으로 보통 사람의 기준과 내가 보는 보통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자기의 주관적 기준으로 보통 사람을 사는 거는 남의 볼 때는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느 집구석에 가도 다 고민은 있다. 옆에서 보면 행복해 보이고 단란해 보이고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집구석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평범하지도 그렇게 보통 사람처럼 살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뭐 자식 경우에도 그렇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볼 때는 남이 볼 때는 어머니 장수하시고 자제들이 자식들이 다 좋은 직장 다니고 나름대로 평범하게 살으니까 아우 당신은 참 보통 사람 잘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막상 그 집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죠.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장애도 있고 또 사별도 했고 어머니의 삶의 가정으로 볼 때는 보통 사람의 삶을 볼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또 저도 마찬가지로 남이 볼 때는 아우 자제들이 사업을 하고 지금 행복해 단란하게 보인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내 마음에 썩 들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자신도 아이들에게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보니까 보통 사람 평범하게 산다는 거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보통 사람으로 사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그나마 보통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공룡물과 같은 거죠. 생각 없이 살아도 실천을 하고 산다면 그게 자체가 역사가 됩니다. 근데 실천하지도 않고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몽상가죠. 꿈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냥 꿈속에서 사는 거와 생각만 하고 사는 거는 전혀 그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생각이 없어도 실천만 하더라도 경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명을 천년 만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시대를 잠깐 살고 가는데 이 잠깐 사는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불행하게 사느냐는 누구 눈에 달려있냐면 본인의 눈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보는 대로 이 세상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죠.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산다는 게 남이 볼 때 보통 사람의 기준이 보통 사람이고 정상적인 삶인 거죠. 우리 한번 정상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까요? 정상적이라고 그러는 게 나는 정상적인데 남이 나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내가 이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걸 누가 평가하느냐?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남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내 행동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보통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삶도 남의 눈에 의한 거 정상적인 거고,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도 남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보통적으로 사는 거나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남이 보기에는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라는 게 뭡니까? 남들이 볼 때 그 기준이 어긋나지 않는 행동들이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일하지 않는 사람을 뭐로 봅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돈을 갖다가 못 벌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그걸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 그럽니까? 보통 이하의 사람이라고 하죠. 돈을 못 벌었다고 해서 보통 이하의 사람인가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사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면 불법과 편법과 탈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우리는 능력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반대로 이것이 내 불법이나 탈법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해서 고지고지대로 살아서 형편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무능력자라고 평가해야 되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불우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에게 단돈 10,000원도 쓰지 않는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많은데도 남에게 돈을 쓰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요? 훌륭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없더라도 남에게 봉사할 줄 알고, 돈은 없더라도 몸을이라도 남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은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인가요? 사람의 기준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보죠. 나에게 도움을 주면 그 친구는 훌륭한 친구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친구는 나에게 안 좋은 친구가 되죠. 우리가 사람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지간도 만약에 내게 도움을 많이 주는 형제는 좋은 형제고, 내게 도움을 안 주는 친구는, 도움을 안 주는 형제는 뭡니까? 나쁜 가족 아닙니까? 형제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금전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그 사람의 삶의 평가를 뭐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 보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럼 남들을 그렇게 어떻게 봅니까? 마찬가지예요. 남도 내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죠. 내가 돈이 없어 절실하다 보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고,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있는 수도승이나 어떤 이 종교인들 어떻습니까? 그네들이 돈을 보고 종교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화가라든가 예술인들은 또 어떤가요? 그네들도 돈만 보고 쫓아가는 예술인도 있겠지만 돈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예술인도 있죠. 그러면 옆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다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거는 자기의 기준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웅을 부러워할 게 못 된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가 골프를 좀 재능이 있다고 그래서 선생이 골프 선수로 키워보지 않겠냐 할 때 저는 골프 선생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이를 골프 선수로 키울 생각하지 마라. 왜냐? 골프라는 거는 즐기는 건데 그걸 만약에 직업으로 가지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건 물론 제 생각이죠. 저희 자식은 오히려 그때 골프 선생을 키웠으면 하는 그런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손흥민이가 부럽습니까? 축구를 잘해서 부럽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럽습니까? 박세리가 골프를 잘 쳐서 부럽습니까? 아니면 LPGA 사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럽습니까? BTS가 부럽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러운가요? 아니면 잘나서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네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네들이 과연 제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거의 목표를 그냥 이룬 것뿐이지 그 삶 자체가 보통 사람의 삶도 아니고 또 행복한 삶도 아닙니다.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진짜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조가 우아하게 걷고 있지만 고수가 발을 밑으로 들여다보면 다리를 엄청나게 저고 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우아하게 마치 이 물가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지만 발 밑을 보면은 엄청나게 이 발을 저어야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둥둥 떠나가는 모습이 백조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발이 까지고 손이 까지고 멍이 들고 피멍이 들고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도 일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삶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놀고 먹으면서 남한테 빈대부터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는 꿈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자기 자신은 그게 전혀 답답하지도 않고 한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삶, 지금 이 삶이 진짜 잘못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게으르게 살 이유가 없지요. 나는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새 가장 하도가 되는 게 뭡니까?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노면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남이 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 우리는 요새 그 정치사를 보면 아주 그게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인생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자기 자신의 들보는 무도히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냉정했는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냉혹했는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평균의 기준대를 잡았나를 생각해 볼 때가 되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나태함은 이유가 있고, 자기의 게으름도 이유가 있고, 자기의 무능함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남들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싱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한국 챔피언이 있죠. 한국에선 최고죠. 근데 동양에 나가면 동양 챔피언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동양 챔피언이 됐죠. 아시아 챔피언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세계 챔피언이 돼야 되죠.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그 챔피언이 된 거를 계속 존속하려면 얼마나 1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챔피언은 계속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그 1등의 챔피언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지하는 삶을 옆에서 볼 때 과연 보통 사람의 삶일까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이 볼 때 행복한 거죠. 저는 손흥민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박찬호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 삶의 탑까지 올라가는 그 삶에 많은 시간, 그것을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의 행복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웅의 삶보다는 보통 사람의 삶을 더 추구합니다. 보통 사람으로 살려다가 보니까 어떻게 영웅이 되는 것이지, 영웅이 하려고 해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웅이 되는 그 길과 보통 사람의 길이 다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걸 허탈해 합니다. 전혀 허탈할 것도 없고 목적을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 높은 거에 목적을 못 이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건 루저의 삶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결국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거와 평생 돈도 안 먹고 놀고 먹다가 노숙자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나
삶은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게 뭘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남의 눈에 볼 때는 비정상적이고 평범하지 못한 삶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나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놀고 싶어 놀므로써 내 자식들이 힘들게 살 수 있고, 내가 놀고 싶은데 놀므로써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적은 일을 하고도 큰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하고도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 보편적으로 볼 때 학력의 차이가 많이 오죠.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은 일을 하고 쉬운 일을 하고도 많이 벌고, 학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많고 힘들고 고된 일을 해도 그 수익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삶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땐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금융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늘상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을 알지 못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금융만 제대로 알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남들보다도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남들보다도 적은 노동으로 내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을 올바르게 살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60평생에 많은 후회가 이 주마등처럼 밀려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산다 그러면 제 옆에 아내가 있어야죠. 근데 제 아내는 저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이 다 가정을 다 꾸려서 한다 해도 저는 항상 걱정이죠. 그 아이들이 가정이 잘 깨지지 않고, 또 그 아이들이 자손들이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부모의 삶도 보통 사람처럼 보통 부모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또한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 보통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삶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알아야 됩니다. 금융을 안다면 남들보다 조금 덜 고생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남은 여생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아버지가 되는 그 지름길을 같이 한번 가보자고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통 사람으로, 남들이 보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항상 긴 대화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